사건과 이슈가 있는 곳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디든 찾아가는 본격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일사천리 이충훈입니다.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픽앤픽 시간이 있죠. 자, 오늘 제가 고른 사진은 이겁니다. 함께 보시죠. 네, 간판에 심신치유실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렇습니다.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심신치유실 네네.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이게 과연 이제 어디에 있는 심신치유실이냐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힐링센터 같은 데 아닙니까? 여기가 교도소예요. 아, 교도소? 네, 우리 지역에 있는 전주교도소거든요. 네. 최근에 이 전주교도소 내에 노래방 기계가 설치가 돼가지고 좀 한번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때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수감자들도 여흥을 즐길 권리가 있다 이런 입장하고 아니 그래도 교도소인데 노래방 기기는 아니다 뭐 이런 입장으로 나뉘었는데 네. 두 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이거를 뭐 반대하기도 그렇고 찬성하기도 그렇죠. 그렇고 참 네.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네. 요즘에 이 같은 이제 반대 여론을 좀 의식을 해서 노래방 기기를 폐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그래요. 이 재소자의 인권 과연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냐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을 각자 전해주시죠.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생긴 지 1년이 훌쩍 지났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최근 익산시 출연기관인 익산문화관광재단의 직원들이 대표가 갑질을 일삼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네. 관련 내용 추적 사건 너머에서 취재했습니다. 11월 20일 도서정가제 개편일을 앞두고 찬반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장인에서는 동네 책방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2부 이슈 공방에서는요, 최근 전라북도를 방문한 국민의힘의 그 방문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지급 대상과 금액을 놓고 다시 한번 진통을 겪고 있는 농민수당 이야기도 담아보겠습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매년 익산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익산문화관광재단이 대표 갑질 논란 등으로 시끄럽습니다. 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과는 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네, 과연 이 재단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준비된 영상 통해 확인하시죠. 지난 9월 중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한 통의 민원. 직장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본격적으로 농락을 당한 기분이에요. 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앞에는 조롱거리밖에 될 수 없지만 고개 숙여야 돼요. 대표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직장 내 갑질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은 익산시의 출연기관인 한 재단. 과연 이 재단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추적 사건 너머에서 취재했습니다. 재단 대표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직원과 만난 제작진. 왜 이러지? 이럴 정도로 이제 워낙 이것도 감정 기복도 좀 심했던 것 같고 자기한테 이제 핀트가 나가는 시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업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지난 없는 내용으로 2018년 괴롭힘을 한다는 재단의 거잖아요. 명칭을 변경한 후 지난해 4월 취임한 초대 대표이사. 그는 모 대기업에서 30년 이상을 근무해온 인물로 화려한 이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일부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얼룩져 있는 상황. 앞에서는 들어주는 척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제 변화가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대화를 더 하려고 하고 이런 좀 자세를 보였다라면은 저희가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가장 먼저 재단 직원들은 대표이사가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한 직원의 목덜미와 귓볼 등을 만져왔는데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저런 거 정말 조심스럽죠. 그렇죠. 사무실 내에서 다가와서 지속적으로 신체를 더듬고 목이라든지 어깨 그리고 귓볼도 계속 만져가면서 그게 한 달 가까이 지속됐어요. 처음에는 같이 그 장면을 목격한 직원들도 그냥 장난인가 보다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고 저도 그 자리에서 이런 행위는 좀 불편합니다.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자신은 친하니까라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가해 행위를 굉장히 수치스럽고 본격적으로 농락을 당한 기분이에요.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직원들이 주장하는 대표의 갑질 의혹은 또 있었습니다. 심한 인격 모독과 비하성 발언을 하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표의 언행이 있어 왔다는 것.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으면 립스틱이 묻어 있는데 이걸 들고 와서 여직원 입술에 각자 다 맡아봤거든요. 입술에 갖다 대서 색깔이 맞냐 안 맞냐까지 조사를 다 하고 다니시고 남자 직원들에게는 이 꽁초를 누가 버렸는지 찾아오라고 하면서 당하는 직원들은 정말 인격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자존감도 무너지고 어허. 이렇게까지 회사를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다 가정이 있고 그런 삶이다 보니까 피해를 입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괴감이 느껴지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뿐만이 이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의 단체 채팅창을 보여달라 요구하는가 하면 일부 직원을 도축사나 노숙자 친구 등에 비유하는 등 메신저를 통한 부적절한 표현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농담식으로 지금 던지는 건가요?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대표가 당신 생각할 때 이렇게 보여요. 노숙자들 친구다, 도축사다, 뭐. 이거 왜 저를 왜 이렇게 깎아내리는지 인격적으로 정말 모욕감부터 철저히 농락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갑이라는 이유로 참아야만 하고 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앞에는 조롱거리밖에 될 수 없지만 고개 숙여야 돼요.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에 힘을 쏟았다는 해당 재단. 그 결과 올 초에는 한 식음료 업체와 성공적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후부터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어 왔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장 중에 라는 데 빵집이 들어왔어요. 대표이사님과 입사 동기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대표님이 문화예술을 하는 본연의 고유한 업무가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빵집 오픈하는데 뭐가 필요하니까 가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가 아닌 것들까지 자꾸 업무 지시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대표이사의 지인이기 때문에 네, 그 관련한 일을 계속 시켰다.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단 대표의 지인이 운영한다는 이유로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체크하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데 재단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것.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차마 대표에겐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단 업무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부당한 업무 시키세요. 개인적인 업무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그게 수용이 됐을까요? 저희는 말 그대로 밑에 사람이잖아요. 윗사람과 밑에 사람이 부딪히면 솔직히 손해보는 건 밑에 사람이 더 많이 손해를 봐요. 윗사람 1을 잃을 때 밑에 사람은 거의 99를 잃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몇 번이고 2번까지 얘기했어요. 잘못된 점을 이거 붙여달라. 더 심해졌어요.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이건 우리가 이대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겠다. 이에 직원들은 지난 9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을 통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조사를 하는 중에 있고요. 현재는 진정인한테 관련 진술하고 증거자료 받아서 수사 중에 있다. 결과는 진정인 조사 끝나고 피진정인 조사해서 빨리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하겠다. 네, 이렇게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재단과 대표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재단이 최근 진행한 행사에서 1억 8천여만 원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익산 지역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 평화의 소녀상 가로막고 행사를 한다는 제보를 받아가지고 도대체 어느 업체에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길래 이렇게 막아놓고 지금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나 연락을 하려고 입찰 공고를 들어갔는데 보니까 유찰만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행사는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재단 거 수의 계약 내용을 이제 찾아보게 된 거죠. 지난 2년간 재단 측이 체결한 수의 계약 내역. 익산의 크고 작은 문화 행사를 주관하는 재단이 익산 지역 업체와 맺은 계약은 극히 일부로 지역 업체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회사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 했던 수의 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놓은 파일이에요. 거기 전부 다 확인을 해보니까 익산업체 한 3-4군데 정도 빼곤 나머지는 전부 다 외주업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면은 익산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방법이 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재단 직원들이 제기한 대표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인격 모독적인 발언, 그다음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 네. 그다음에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것, 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여기에 최근에 지역사회에서는 이게 익산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재단인데 그렇죠. 지역 업체는 외면하고 탈시도와 업무 계약을 맺은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 재단과 익산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작진은 직장 내 갑질 의혹을 비롯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대표님 좀 만나려고요? 외근이라 가지고 외근이요? 아, 그럼 언제쯤 오실까요? 전화 통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통화 한 번만 해주세요. 왜 가셔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중에 들어오시려고 하셨다가지고.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 퀵보이스로 연결되오며 제작진의 공식 인터뷰 요청에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온 대표. 그렇다면 재단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일을 지시한 것은 사실일까? 해당 업체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저희 MBC에서 왔고요. 예. 인터뷰 좀 가능하실까 여쭤보려고요. 뭐 때문에 있어요? 예, 개업이나 이런 거 준비하실 때, 뭐 예. 리모델링하고 이러실 때 대표님이 시켜가지고 여기서 일을 했다. 저희 직원들이 다 있는데 왜 할까요? 네, 전혀 없어요. 없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 주변으로 살게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같은 우리도 이제 업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과 좀 아는 사이시라면서요. 여기서 좀 아는 사람이죠. 이전부터 좀 인연이 있으셨던 거죠? 2년은 있었죠. 재단 직원들이 업체에 와서 일한 적은 없다는 대표의 말. 하지만 직원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네, 상호 의견이 지금 업체가 문의한 달라요. 이후에도 이벤트성 문자를 보내는 등 관련 업무를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 MOU를 체결하고는 사실은 대부분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우리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그 회사의 업무를 시켰다는 거죠. 우리가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익산시로부터 일정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해당 재단. 올 한 해 익산시가 출연한 기금은 약 30억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익산시는 재단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을까? 직원들이 시에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했다 그렇게 들었는데 시에서는 이제 꾸준히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던가 네. 그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했었죠. 근데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조용히 그냥 잘 마무리 듣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불거졌거든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셨어요? 서로 간에 이게 기본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시에선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노동부에서 하는 거 봐서 이제 그 후에 감사 계획을 잡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하든지 전체적으로 그거에 맞춰서 해야. 하지만 익산시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서는 시민단체 관계자. 익산시가 직접 나서서 책임 규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뭔 사건이 벌어지면 익산시는 항상 재판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조사가 진행되면 조사 이후에 뭘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뻔히 그 직원들과 대표이사는 얼굴을 매일 마주하고 있을 텐데 이러면 서로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고발을 한 직원들도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거든요. 직원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요. 익산시가 나서서 빠르게 좀 직무 정지를 시키고 직원들과 좀 거리를 두게 하고 그리고 익산시 자체적으로 좀 조사하는 그런 좀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아쉬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재단 측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 업체가 배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익산시는 어떤 입장일까? 이제 시에서 감사를 하거나 뭐 관리 감독할 문제는 아닌가?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번에 불거졌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도 지금 그 자료를 지금 받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연결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2020년 9월에 시가 어떤 보도자료를 냈었냐면 1월에서 8월까지 동년 대비 수의계약 지역업체를 216억 정도 했다. 그래서 전년 대비 35% 정도 급증을 했고 우리 익산시는 이렇게 이 지역업체를 우선하는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장려함으로 인해서 코로나19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최대한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런 보도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재단의 그런 상황을 들여다보니 사실은 이율배반적이었다는 거죠.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재단 직원들의 주장과 같이 대표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모욕적 언행, 그리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일까? 상급자가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거나 네. 아니면 좀 모욕적인 언상을 네. 해서 네. 그 당사자가 굉장히 네. 불편했다. 네. 이것도 해당이 될까요? 네, 해당되지 않을까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인간의 존엄함을 침해하는 넘어서는 어떤 그런 범위의 지시와 관련된 부분이라면은 그런 것도 역시도 직장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익산의 한 재단에서 불거진 직장 내 갑질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갑질 의혹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투명한 일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사무실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익산시의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법적으로도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사실 처음에는 가지다가도 없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좀 철저하게 조사도 이루어지고 잘 해결됐으면 하는 게 제 마지막 바람인 것 같습니다. 네, 익산시 출연기관 대표의 갑질 논란 보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장경호 익산시의원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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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직원들이 그 문제 제기한 대표의 갑질 영상으로도 함께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만약 재단 직원이 제기한 문제가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익산문화재단은 이전에도 그 간부 직원들이 좀 고압적인 재단 운영과 군대식 업무 체계 그리고 과도한 업무 때문에 그 근무 여건이 안 좋아서 재단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이직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강도 높은 이렇게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고 재단을 쇄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19년도부터 익산문화재단에서 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표이사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했고요. 새로운 역할을 기대를 했으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발생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와 별도로 익산시에서는 재단의 그 간부 직원들에 대해 갑질 근절 교육을 좀 정기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갑질 발생 시에는 시의회에서는 직접 제보 시스템도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재단 대표의 갑질 문제도 문제인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이제 수의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또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총 2020년도 계약 건수는 78건입니다. 외지업체가 41건, 익산업체가 37건. 네.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53%, 47%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계약 금액으로 보면 조금 더 차이는 좀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11억 7,800만 원 정도가 올해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7억 6,300만 원, 약 65%가 외지업체가 계약을 했고요. 4억 1,370만 원 정도, 약 35% 정도는 익산업체가 수주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많이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특히 문화예술 관련 업체들은 거의 뭐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 구도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무선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이런 쓴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익산시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만 한다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부분으로 좀 향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지금 현재로서는 내부 감사만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외부 감사 담당관제 운영을 좀 통해서 이런 그 부당한 업무 처리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가려내고 그에 대한 처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재단은요.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경호 익산시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